Hey girl, this is 치지. 안녕하세요, 치지입니다. 진짜 이번 영상은 좀 슬픈 영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음 부대를 어디로 갈지 결과가 나왔는데 개망했어요. 개망했어요. 어제는 진짜 너무 우울한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진짜 잘 안 우울해지는 편이고, 가끔 우울한 것도 진짜 생리할 때 우울한 편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생리도 안 하는데, 진짜 그 우울감이 하루 종일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울었어요. 땡깡 부리면서 약간 울었어요. 일단 제가 다음 부대로 어디를 가게 됐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미군의 부대를 지정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진짜 억울하게도 아마 한국 군대도 비슷하겠죠? 근데 진짜 억울하게도 뭐 내가 일을 잘한다고 원하는 부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군대의 니즈에 맞춰서 요 시기에는 요 랭크에 뭐 이런 직무의 사람들이 일로 가야 된다. 몇 명이 가야 된다. 또 이 시기에는 뭐 저번에는 뭐 좀 낮은 계급이 왔지만 뭐 이번에는 높은 계급이 좀 와야겠네. 등등 뭐 정말 미군들도 정말 HR 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준들 같은 걸로 이제 부대를 배치를 해요. 그래도 물론 이렇게 본인이 갈 수 있는 후보 부대들이 몇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희망순위를 쓴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군대 입장에서는 희망순위대로 모두의 희망순위대로 보내주고 싶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희망순위가 있다고 한들 랜덤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정말 뭐 일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뭐 주변 평가가 좋다고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랜덤식이라는 점. 그리고 저희는 원래 미국 부대가 아니고 유럽 부대에 가고 싶었어요. 유럽 아니면 뭐 최소 뭐 하와이나 괌 이쪽? 왜냐면 해외 부대에 있을수록 다음에 또 해외 부대로 가기가 쉬워지거든요. 한번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해외로 나오기가 조금 힘들대요. 여러 가지 뭐 사정이랑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 가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말하자면 너무 긴 정말 그런 짜증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몇 번 시도했지만 해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는 진짜 미국으로 가야 된다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었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 남편이 공군이잖아요. 그리고 제 남편이 전 세계에 이제 갈 수 있는 베이스가 한 50개 정도 있어요. 이게 전 세계였나 아니면 미국 내였나? 아무튼 50개 정도 있어요. 아마 사람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평균이 50개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다음 부대로 그 50개 중에서 정말 모든 공군에게 최악이라고 뽑히는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정확한 부대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뉴멕시코 주에 있는 되게 깡시골에 있는 부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깡시골이냐면 그 부대 근처에서 그 주에 제일 메인시티로 가려면 차로 편도 4시간이에요. 편도. 왕복 8시간. 일단 제가 서울 토박이고, 예, 그렇게 정말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물론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이 송탄, 경기도 남부에서 동거 해봤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러분, 경기도 뭐 송탄, 평택, 여기는 그래도 뭐 한두 시간 가면 서울 나오잖아요. 그리고 30분, 1시간 가면은 주변에 뭐 평택이든 뭐 동탄이든 뭐 오산이든 그래도 뭐랄까 좀 중견 도시 같은 데들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뉴멕시코에 있는 그 부대는 정말 4시간을 운전해야지 메인시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아무리 깡시골을 가도 그래도 2시간이면 어느 대도시든 갈 수 있잖아요. 서울이든 뭐 대전이든 대구든 그쵸? 아무리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물론 제가 좀 집순이고 집에서 뭐 컨텐츠 소비하고 또 창작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해외살이 한국의 대도시와는 많이 다른 그런 미국살이의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다음에 배정된 부대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인 곳이어서 약간 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미국에 3개월 있었을 때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서울 대도시 출신인데 그 서울이 물론 모든 게 있어서 좋긴 하지만 다 그냥 비슷비슷하고 매번 뭐 바뀌어도 그냥 뭐 비슷하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질렸어요. 그리고 애초에 사람 너무 많은 거가 약간 빨리기도 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있었던 곳은 텍사스 주의 메인시티 주변이었어요. 텍사스 주에 있는 메인시티 대도시에서 차로 한 30분, 40분 떨어진 곳? 뭐 한국으로 치면 약간 경기도, 뭐 고양, 일산?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인프라나 거리나. 뭐 서울이 뉴욕이나 뭐 LA라고 치면 텍사스에 있었던 대도시는 뭐 경기도 그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는 물론 넓어서 정말 하늘도 뻥 뚫려 있고 그런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큰 자연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주변에도 일단 인프라가 좀 있었고 3, 40분 운전하면 제일 큰 도시로 갈 수 있고 그런 이제 아주 살기 좋은 위치였던 거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정말 미국에 있는 시골로 들어가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근처에 정말 소도시가 있는데 정말 정말 소도시라서 인구수가 3만 정도더라고요. 부대 바로 옆에 있는 소도시는 인구수가 3만 명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있는 데는 또 인구수가 1, 2만 명 그 정도였어요. 정말 작은 그런 마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는 진짜 더 뭐가 없었대요. 진짜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좀 인프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치폴레도 생겼고 뭐 월마트 있고 맥도날드, KFC랑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대요. 근데 막 타겟도 없고요. 벌링턴도 없고 TJ 맥스도 없고 약간 그 정도로 소도시. 그러니까 뭐랄까 한국으로 치자면 이마트 딱 하나 있고 뭐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런 느낌? 백화점, 아울렛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진짜 어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까지 나왔고 그래서 워홀이랑 인턴 갔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제 미국 3개월 여행 갔다 왔을 때는 뭐 가족 생각도 거의 안 났고 한국 그립지도 않았고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사촌 가족이 있어서 여행도 물론 다녔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서 진짜 현지인처럼 생활을 했었어요. 마냥 여행만 다니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날도 있었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저는 미국 여행 갔을 때 너무 좋았고 진짜 뭐 한국이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때 약간 이제 좀 진짜 좀 적응한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해서 약간 조금 슬펐던 그런 느낌인데 제 주변에 미국 인턴이랑 캐나다 워홀 갔던 친구 2명이 갔을 때 진짜 처음 몇 주인가 처음 한 달인가는 진짜 매일 밤 울었대요. 너무 약간 가족들도 떠나와 있고 뭐 자취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뭐 약간 불안하고 그래서 울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감정을 안 느꼈었으니까 미국 갔었을 때. 근데 이렇게 진짜 조금 시골로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울음이 나왔고 약간 나도 가서 막 처음 며칠 동안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제 친구들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가족이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일단 미국에서 1년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유럽으로 가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서 정말 그 부대에서 진짜 길면 한 3년 정도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명확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계획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뭔가 더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어제는 정말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평소에 뭐 우울감이 적은 편이고 뭐 나쁜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좀 긍정적이고 뭐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데가 내 집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는 편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잠깐 우울 증상이 좀 세게 왔었던 적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뭐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진짜 억울하고 슬퍼서 뭐 새벽 3시까지 공부해서 수학 성적을 올렸었고, 뭐 운전면허 따는 것도 장내 기능시험이 진짜 너무 잘 안 돼서 5번 재수를 했어요. 오수를 했어요. 그때 진짜 억울하고 남들은 왜 이렇게 쉽게 따는데 나만 이렇게 못하지 자괴감도 들고, 그래도 오수를 해서라도 따냈고 도로주행은 잘했고 지금 운전도 잘하고, 뭐 그런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있었거든요. 고난이. 근데 이런 정말 내가 노력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안 좋은 일들 같은 게 생기면 약간 무력해지나 봐요. 그래서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나 봐요. 아무튼 저는 다른 상황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로 우울하고 나는 정말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정신이 나가버려서 포기를 하면 어쩌지? 약간 이게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막 환청 같은 것도 약간 들리는 것 같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들이 계속 떠오르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그때 그 문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서는 우울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원인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처럼 또 그렇게 그 증상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안 좋은 일이고 또 가까운 사람의 사생활이라서 유튜브에서 말은 못하지만 남편한테는 다 까놓고 얘기를 했어. 이런 일이 있었고 나 그때 진짜 인생 처음으로 뭐 그런 기분이랑 나쁜 생각도 들었었고 뭐 그랬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그래도 이제 그때랑 지금 상황이랑 차이점은 내가 너의 옆에 있지 않느냐, 정말 물리적으로 옆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힘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말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촌 언니한테도 굳이 말 안 했었고 그냥 저 혼자서 감내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돕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니까 좀 혼자서 썩어갔던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르게 이미 이제 파트너한테 말도 했고 이번 문제는 뭐 엄청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남들한테 뭐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아무리 내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도 좀 그래도 저번 상황보다는 상황이 낫다. 그리고 그걸 이제 머리로 정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기분이 나아졌어.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잘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일단 1년 있을 생각이니까 뭐 1년 금방 가죠. 가서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뭐 미군 가족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꼭 그렇지 않아도 해외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외 생활의 고충 같은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Everything's gonna be okay, right? 아, 그리고 그 영어 문장 중에 그게 있어요. It's always what you make of it.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마인드셋을 잘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빠도 너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잘 풀리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좀 정말 하루 종일 우울했고 이런 경험이 저한테는 흔치 않은데 하루 만에 또 극복을 했다. 가서 살아봐야 알죠. 좋으면 어떡해요? 그쵸?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여러분, 저희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희가 원래는 한 2개월 있다가 미국으로 떠나는 게 확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번 달 말에 떠나게 됐어요. 지금이 이번 달 초거든요.
근데 이번 달 말에 떠나게 된 거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미군 가족들이 다음 부대로 이동할 때 정해진 날짜, 정해진 달에 떠나게 돼요. 근데 요번에는 좀 특이했던 게 저번 달에 갑자기 미군 부대에서 혹시 좀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 있냐, 자원 신청할 사람 있냐, 이렇게 안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진짜 최악의 공군 부대로 가는 마당에 그냥 빨리 간 다음에 거기서 빨리 1년 채워서 다른 부대로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마 될까? 이게 전혀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빨리 떠날 거냐고 안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 될까? 혹시 우리 빨리 떠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신청했어요. 저희는 어차피 잃을 게 없거든요. 어차피 그냥 최악의 부대로 가는 마당에 잃을 게 없어서 혹시 몰라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떠나는 날이 한 두세 달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한 달 안에 떠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파트너도 엄청 바빠지고 뭐 거기 가서 일단 집에다가 원래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놨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빨리 가게 됐다 해서 바꿔야 되고 뭐 비행기 티켓도 사야 되고 지금 이제 제 파트너의 자리를 이을 사람한테 교육도 해줘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 요금이랑 뭐 보험 같은 거 다 바꿔야 되고 또 혹시라도 이민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뭐 국제운전 면허증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서류 같은 거 다 해야 되고 이거 말고도 정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한 달 만에 미국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지금 실감이 안 나고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좀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저희 목표는 빨리 가서 거기서 1년 채우고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나중에 출산을 하기 전에 꼭 유럽 부대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다음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유럽 부대로 가고 싶은데 최종적으로는 유럽 부대로 가고 싶은데 또 인기가 많은 만큼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럽 부대로 가려면 한국에서 1년 왔다가 유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년 동안 서로 장거리를 한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희는 아마 출산 전까지 한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 유럽에서 한 2, 3년 살아보려면 다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걱정도 많고 그게 계획대로 될까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해봐야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갑자기 지금 한 달 안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지금 너무 바쁘고 설레고 뭔가 실감이 안 나요. It's so surreal. Oh my god. 그러면 이게 아마 미국 이민 망했어요. 동영상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이민 가면서 우리가 어떤 절차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차차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